자,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입니다. 다음 주 이제 4월 첫 번째 주에는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이 있을지 본격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계좌를 구해줄 구조대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가운데는 송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제 송률 매니저랑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또 안 나오셔가지고 황성수 매니저님이 혼자 하드캐리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두 분 일단 몸은 괜찮으신지? 저는 멀쩡합니다. 예, 저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 고생은 황성수 매니저님이 하셨는데 예. 일단은 명민정 아나운서께서 말씀이 긴 것 같아가지고 예의상 또 알겠습니다. 건강을 예. 또 물어봐줘야 되는 시국이니까 예, 예. 어쨌든 두 분 다 괜찮았다 이거죠? 네네. 지금도 컨디션이 완벽하고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는 그 섹터와 종목도 무조건 다음 주에 간다고 봐야겠네요. 컨디션 100%니까. 왜 이걸 두 번 여쭤보나 저는 의문이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저는 좀 오늘 특별한 섹터를 가져왔는데 일단 그래요? 예, 긍정적으로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또 2차 전지 아니죠? 가지고 나올까 하다가 예. 가지고 나올까 하다가 하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다른 섹터 오랜만에 좀 다른 섹터. 네. 황성수 매니저님은 오늘 좀 힘드시면 누워 계셔도 됩니다. 아, 두 분이서 예. 이제 고생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리뷰부터 먼저 하고 가나요? 요거 하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맞다. 지난번에 송유 매니저님은 그 화상으로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화면이 약간 음영이 잘못 나와가지고 네네. 우통을 벗고 있는 줄 알았다라는 오해하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뭐 PC방이 아니냐, 막 네네. 이런 얘기들도 네. 있었고 네네. 집이었던 거죠. 옷을 입고 그때 있었고. 제가 자가격리인데 PC방에 있었으면 큰일 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예. 제가 뭐 옷을 벗었느니 저도 봤습니다, 댓글을. 예. 보고 누가 벗었다는 건지 저도 한참 봤는데. 예. 일단 뭐 제가 좀 뭐 어떻게 좀 조명을 좀 만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잘못 비추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저는 박철수 매니저님 벗으신 줄 알고 다시 봤거든요, 그거를. 예.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네, 오해였다는 거.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님은 뭐 직접 나오셔서 뭐 마인드맵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리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셨던 종목이 대우건설. 근데 사실 건설주는 이번 주에는 살짝 좀 아쉬운 흐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요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리뷰 한번 가보죠. 예, 뭐 대우건설은 제가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탑픽으로 좀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근데 이번 한 주는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때문에 그 유연탄 가격이 또 크게 오르고 그리고 이제 건자재 쪽의 수급에 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대형 건설주들이 좀 악재로 인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자재에 대한 좀 수요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공기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데 대한 좀 우려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뭐 한 4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협상의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좀 수급 관련된 좀 이런 좀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좀 대형 건설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데 방점을 좀 찍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일단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특히 이제 250만 호 이상 주택을 많이 좀 이제 공급을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250만 호 공급을 위해서 TF팀까지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뭔가 좀 구체적인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구간에서는 이런 대형 건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대선 전으로 한 3주 이상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좀 뭔가 구체화된 정책과 함께 한 번 더 레벨업이 예상되고, 자,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전 관련된 이런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를 그동안 많이 건축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체코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이런 뭔가 좀 발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뭐 팀 코리아에 속해 있는 대우건설이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한다면은 앞으로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주택 공급과 원자력 발전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진 업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주가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충분히 윗단에 위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가져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섹터에서 대우건설이 장기적으로 탑픽이라는 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리뷰를 해봤고
받고 저희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다음 주에 갈 섹터를 저희가 확률적으로 높은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섹터 세 분이 눈여겨보는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어떤 섹터를 보셨는지 보여주실까요? 아하, 수소, 금융, 5G. 5G 얘기는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수소는 이게 찬반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뭐 PT를 들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는 갔다 왔는데 금융. 네. 세부적으로 금융 안에서도 조금 변동이 있는 금융 섹터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뭔가 쭉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단 섹터인가요? 뭐 제 섹터에 대해서만 지금 의문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정책주로도 어느 정도 속해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약간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선택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는 지난주에 뭐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두 분 중 한 분, 또 오늘 송유 매니저 컨디션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송유 매니저가 먼저 나와서 PT를 하면 네. 어떨까 싶은데. 뭐 저는 어차피 별 3개 받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떻게 오늘 좀 긍정적이신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럼요. 오늘 네. 5개 먼저 예약을 하고 있는데 네. PT를 보고 하나씩 깎습니다. 네. 그래서 PT가 좋으면 5개 네.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 네. 제가 그리고 참고로 기록상으로는 6개도 드린 적이 있었던 오, 것 같아요. 네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럼 저는 박철수 매니저였던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주신 적이 예, 없어요. 근데. 아니 6개 네.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먼저 모셔서 6개부터 깎겠습니다. 차례적으로. 저는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즉슨 2개 주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아직도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모셔볼게요. 수소, 2차 전지 대신에 수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박철수 매니저님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2차 전지가 아닌 수소를 또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요 투자 포인트와 모멘텀 포인트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수소 섹터를 좀 들고 왔었는데 사실 오늘 왜 구해줘 다음 주에 수소 섹터를 갖고 왔는지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고 수혜를 받았던 섹터였고 사실 악재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악재도 많이 소화가 된 상태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향후 주식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매집하기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매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유망한 섹터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소 섹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일단 수소 주요 뉴스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새 정부도 밀어준다. 정유화학 기업 미래동력은 수소.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고요. 또 옆에 보시면 정부 한미 수소합작법인 유치 관련주 강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수소 섹터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섹터도 굉장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요 국가들이 모두 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 있는 기업과 그리고 미국의 수소 관련된 역시나 기술력 있고 인지도 있는 기업들을 연결해주면서 합작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을 더 수소 산업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수소경제 관련된 공약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내비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소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들이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자료를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으로 수소 관련된 수소를 생산하겠다. 그래서 수소 생산 연동, 혁신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또 고려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원전과도 묶여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 수소 액화 쪽에다가 설비를 투자하겠다. 이런 공약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수전의 기술이라든지 수소 전력 생산 연료기지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뭐 반도체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유망 섹터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공약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소 섹터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국내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우리나라 GS 에너지라든지 S-오일, 그다음에 롯데케미칼과 같은 국내 대형 이 에너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수소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GS 에너지 같은 경우도 미국 수소 센서 기업 H2스캔 2천만 달러 투자 지분 취득을 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S-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와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업업 등 전관상 사업 목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에너지 쪽에서 그만큼 기존에 있던 어떤 에너지 사업만으로는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 같은 산업에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그래서 지금 국내 현황을 보면요. 사실 정부가 지금 2020년도 미래차 분야에 1,19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이미 올 초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라고 한다면 사실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죠. 그래서 그쪽에 가장 많은 돈을 베팅을 합니다. 933억 원 정도를 베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 한 256억 원.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 자동차 쪽에다가 더 많이 베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란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는데 지금 수소 특히나 상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금 상용차를 뭐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역시나 매출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SK, 포스코, 그리고 하나와 효성 이 5개 그룹도요. 43조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소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출범을 해서 대형 기업들이 지금 함께 지금 수소산업, 이 수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대형 기업들이 과연 수소 시장에 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쪽을 투자하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에너지 산업 쪽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 기업들도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가 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지금 대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두산 퓨얼셀이고요. 그다음이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코롱 인더,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인데 자, 이번 달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수소 관련된 섹터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대표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추가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아까 정책적인 부분,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수소 관련된 섹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 긴 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소법 개정안이요. 이제 대선이 끝났고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면 일단은 이 개정안은 쉽게 이제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이쪽을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테이크 포인트는요. 현재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실제 이 수소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기술력과 그리고 실제 주력을 하고 있는 이 수소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베팅하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는요. 기존 사업부의 실적 성장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통 수소 관련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대다수는 수소 사업이 신사업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익이 아직 덜 나오더라도 기존 사업부에서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면 좀 더 안정성을 가지고 베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사업 이외에 기존 사업부의 실적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역시나 시장 변동성을 역시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빠졌었죠. 최근에 3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언제든 지수는 좀 출렁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모든 종목은 분할 매수로 변동성을 대비해서 고점에 매수하는 그런 불상사를 좀 피하시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 좀 됐나요? 두 분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저희한테 의문문으로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 아니, 보니까 의견을 본인은 구하는- 짜게 주셨습니다. 본인은 짜게 제가 주셨고 짜게 줬어요? 뭐 아마 제 느낌엔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제가 지금 수개월간 함께하면서 이 촉이란 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은 뭐 수소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예. 일단 수소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최근 1년 고점과 저점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 중인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상승은 어렵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작아졌을 저는 것 좀 같은데 좀 느낌이. 보통적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다음 주 무조건 안 간다. 뭐 해석은 이제 본인 나름인데. 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예, 약간 저도 뭐 질문할 거. 그동안 마인드맵으로도 수소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성장 기대되는 섹터인데 일단 뭐 다음 주에 당장 갈 만한 그런 뭐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매물대가 지금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따가 별을 공개할 건데요. 네,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마음의 준비하라는 거죠, 뭐. 아니요, 저는- 좋은 겁니다. 아, 조금은. 저는 그럼 질문을 할게요. 뭐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런 이슈잖아요. 뭐 네.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뭐 어디서 뭐 산자부에서 어디서 뭐 최대 외국인의 투자 유치 규모다 해가지고 수소 뭐 만든다 기가 팩토리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뭐 그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네. 그런 이슈가 나와도 모멘텀이 세게 안 붙더라고요. 엄청나게 급등이 많이 났습니다. 그날. 그래요. 못 보셨나요? 관련주를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엄청나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네. 그 전반적인 수소보다는 네. 지금 탑픽을 가져오신 그 종목은 요 뉴스에 영향을 받았던 세부 섹터다. 일단 뭐냐면 몇몇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10% 이상대. 그런데 안 올랐던 종목들이 뒤따라서 이제 수단매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는 거고 실제 지금 최근에 수급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예. 3월 들어서 엄청나게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저평가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엄청 오랜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급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저평가된 괜찮다. 종목 그리고 정책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매일 수도 관련된 이슈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충분히 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 나온 것만큼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만큼은 매기가 전반적으로 다 쏠리진 않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보여주시죠. 4개 반, 4개. 제가 3개 반 드렸는데 좀 마지막에 질문 답변한 거 해서 반 개 추가할게요. 저도 4개로 가겠습니다.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개가 됐는데 뭐 이제 와서 추가하니 맞는 질문하기 전에 별점을 줬으니까 네네. 답변을 듣고 의문점이 해소가 됐으니까 4개로 올릴게요. 서운하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4개로. 한 개까지 기대했는데 다행입니다. 4개, 4개, 4개 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바의 종목이 좀 될 것 같은데 탑픽 네.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탑 빅인트는요.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 뭐 21 관련주에? 네,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이 섹터 쪽에서는 예. 거의 독점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음. 그래서 경쟁 상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잘 나가는 수소 관련된 대표 종목이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의 종목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유 매니저의 프레젠테이션 한번 들어보죠. 금융을 가지고 오셨는데 동접자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부분부터 많이 보겠습니다. 자, 금융. 예,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섹터는 금융입니다. 금융 안에서도 저는 이제 금융지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단 금융지주 회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중에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2개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월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월봉 차트에서 가장 고점이 어딘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금융지주 차트 흐름과 그리고 금리 인상 흐름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2018년 1월에 고점을 닿았고 그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018년에 고점을 찍고 이후에 같이 하락을 하고 반등 나오는 추세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2016년도부터 2018년 사이에 금융지주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16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무려 미준에서 약 8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2016년부터 지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2018년에 최고점 찍은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요 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약간 조선 해운업계 쪽으로 특히 이제 시클리컬 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2015년도에 거의 다 종료가 되고 기존에 쌓았던 충당금이 약간 환입되면서 이런 금융지주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손실을 축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인상되고 수익은 늘고 지출은 주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고점을 찍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연준에서는 2020년 3월 이후로 금리를 전혀 건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금융지주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 측면에서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금리 인상도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과는 많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4대 금융지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제 4대 금융그룹의 단기 순이익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4개 회사들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KB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단기 순이익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추세고 무엇보다도 KB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요. 작년 매출이 무려 2008년 이후에 출범 이후 가장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융지주 회사들은 이런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금융지주 회사 주가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NIM 수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순이자 마진이라는 건데 순이자 마진이 가장 크게 금융지주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추세를 놓고 볼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좀 저조했을 때는 이 지금 이제 순이자 마진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2020년 이후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이 사이에는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플러스 13bp 정도 늘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무려 14bp가 늘었기 때문에 앞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실적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는 섹터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실 텐데 업종 주요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뉴스가 있는데 좀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준에서도 6차례 나눠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다양한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과 금리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4대 금융그룹 1분기도 이자 덕에 장사 잘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금리 인상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금리에 대한 내용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강요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 기준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최근에 단행을 했고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금리 인상은 금융지주 회사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더군다나 실적을 갖춘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금융 관련해가지고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줄인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원자재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중장기 측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도 기대해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수소가 나요? 수소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수소가 훨씬 낫죠? 네. 박광수 매니저님은요? 예, 금융주는 예전보다 좀 무겁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다음 주에 좀 탄력있게 움직일까 이런 좀 의구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형 은행주가 있고 지방 은행주가 있는데 어느 쪽을 좀 더 괜찮게 보십니까? 저는 대형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냥 갈까요? 유튜브 뭐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그거 한번 볼까요? 유튜브 질문
좋은 타이밍님께서 금융위 차트로 올해 고점 찍고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음표 찍으셨는데 저는 사실 가장 뭐 길게 봤을 때 좀 좋게 보는 거는 빅스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건 분명히 전 긍정적 신호로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요 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좀 우리가 예시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부터 2018년 계속해서 8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2020년 3월 이후에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0.25포인트 올랐고 지금 저는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물가 잡는 데 있어서는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아직까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본격 상승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지금 4월 장세를 좀 말씀드리면요. 약간 지금 이제 대내외 악재가 굉장히 가득하고 호재가 약간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별로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 개별 장세는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의견은 어떠세요? 김숙슬님께서 이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대 마진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단기로 예금 끌어서 장기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인버전이 일어나면 예대 마진이 악화돼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배움이 짧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할 때는 금리가 올라가고 뭐 지금 뭐 규제 풀어주면서 뭐 대출, 주택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 많이 해주고 그런다고 하면은 오히려 예대 마진이 긍정적인 전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뷰가 혹시 있는지?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가요. 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아까 차트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감에 움직이냐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책 기대감이 더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금융주에는 어떠한 뚜렷한 정책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마이너스 통장 규제도 많이 풀었고요. 전세 대출 규제도 많이 풀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이익 중에 하나는 바로 은행의 순이익입니다. 은행의 순이익인데 은행의 순이익이 지금 대부분의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 부문하고 비이자 이익 부분 이렇게 있는데 비이자 이익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금융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투자 쪽에서는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은행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이것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6년도, 18년도 이 있었던 사이클보다도 오히려 지금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지금 이제 고민되고 있는 악재들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 부문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고 일단은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정책 기대감이 살짝만 더해졌을 뿐이지 지금 아직까지 당선인의 뭔가 뚜렷한 지금 이제 정책 변화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지금이 저는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더 하실 말씀 관심 없나요? 평균적으로 한 3개? 네. 3개 정도 예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개 반, 3개 반? 저는 4개. 저도 사실 3개 반인데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0.5 더 줬거든요. 3개 반, 3개 반, 3개.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평균 한 3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의외십니다. 4개 반 주시고서 지금 굉장히 생생내시는데 코로나 프리미엄. 네, 좋은 인성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내 마우스가 나가는 그 매수 섹터의 상위에 있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글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별점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별점 주더라도 다음 주에 진짜 의외로 잘 간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 별점은 뭐 프리뷰라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3개 반, 4개 반, 4개. 자,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타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대장주입니다. 금융 대장주.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금융 대장주이고 역대급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은행이 송 매니저님 주거래 은행이에요? 아니요.
주간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간에.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다. 예, 예. 네. 당황하니까 바로 기침 나오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 잠시 후에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황성수 매니저님 5G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G 다음 주에 왜 갈 것 같은지 기대감이 뭐가 형성되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5G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다음 장을 보면서 제가 왜 5G가 간다고 보고 있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낙폭 과대주 쪽에 시장의 수급도 좀 들어오는데 5G는 지난해 바이오 업종과 함께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최근에 또 이제 거래량까지 수반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지난달 이제 3월부터 미국의 버라이즌과 국내 통신사 쪽에 이제 공급이 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공급이 재개됐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 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좀 움직임이 서서히 좀 나타난다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하반기 실적 성장세가 전망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는 그래도 버라이즌 쪽에 그 삼성전자의 그 수주가 늘면서 주가 흐름도 양호했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버라이즌 쪽에 그 이제 발주가 이제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했고요. 특히 코로나 그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어느 투자가 좀 지연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또 이제 항공사와의 주파수 간섭 문제 때문에 투자가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버라이즌 외에도 다른 통신사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좀 투자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점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정책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좀 추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육성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그 요소들을 추진하려면은 아무래도 5G라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5G가 상용화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투자가 많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G 쪽에 상당히 좀 탄력적인 투자가 좀 예상된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언론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그 기사 헤드라인이 떴고요. 5G 상용화 3년이 됐는데 이제 기지국은 예전 그 LTE 대비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만큼 투자가 미진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버라이즌이 앞으로 이제 5G 지역을 많이 확대할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자, 그리고 5G 특화망이 확대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따가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5G 특화망은 일단 기존의 그 통신사 외에도 일반 기업들이 5G망을 받아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화망이 저는 크게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이 점도 앞으로 5G 쪽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은 기존 정부는 일단 통신비 인하를 좀 더 강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는 통신비를 좀 올리더라도 5G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좀 초격차를 해보자. 다른 해외 여러 지역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5G 인프라가 좀 잘 깔려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5G 쪽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난해 이후에 통신장비 업종의 주가 추이가 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버라이즌 쪽에 이런 좀 수주가 늘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버라이즌 같은 이런 고객사들의 이런 주문이 크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우하향 추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5G 관련주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지난해
보면 계속 우하형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에 3월 중순 이후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래에 요 거래량까지 최근에 좀 수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계속 우하향하다가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되려는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뭐 한두 종목이 아니라 뭐 지금 보면 한 6종목 되는데요. 6종목의 공통적인 부분이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추세 반전을 어느 정도 좀 시도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반전했는데 원래 실적이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보다는 앞으로 계속 우하향의 추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적 성장의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기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육성하기 때문에 투자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투자를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는데요. 근데 미국의 지난해 하반기에 그 발주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 항공사와의 주파수 간섭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논란이 좀 종료되고 있고요. 앞으로 버라이즌 등 이런 통신업체들의 투자가 많이 좀 재개되면서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미국 외에도 뭐 인도,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이런 다양한 지역에 투자가 많이 늘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하웨이의 그 제재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수주가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한 또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이제 프라이빗 5G, 그러니까 특화망 사업이 본격화될 거고요. 이따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특화망 사업은 기존 통신사 외에도 이제 일반 기업들의 이런 5G 투자가 는다는 요인이고, 그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런 그 특화망은 이제 100배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망 사업이 본격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재료거리니까요. 이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5G 산업혁명 선도국 밑그림을 그려달라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은 5G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모드 5G가 필수고요. 5G는 비유를 하자면은 도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G는 넓고 긴 도로를 많이 깔면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밴더들의 매출 시기 및 규모 전망인데요. 그래서 뭐 2020년에는 국내와 미국의 버라이즌밖에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지난해 뭐 버라이즌 물론이고 일본, 캐나다 쪽에 투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2022년에는 버라이즌의 투자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나죠. 그리고 국내는 물론이고 인도, 캐나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 쪽에 투자가 많이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예상되고요. 자, 내년에도 뭐 다양한 지역 쪽에 이런 투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지면서 앞으로 삼성 밴더 쪽에 뭔가 좀 차별화된 뭔가 실적 흐름이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5G 특화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5G 특화망은 기존의 그 이동통신과 다르게 일반 기업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나 뭐 원격 제어, 로봇, 인공지능 같은 다양한 쪽에 이제 활용이 많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투자가 많이 못 이루어졌었던 28GHz 같은 고주파 대역까지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통신사 외에도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그만큼 장비 업체들의 수주도 많이 늘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나있는데요. 뭐 주요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의 1분기와 2분기 실적 추이가 있는데요. 특히 1분기에는 뭐 실적이 조금 주춤한 업체들도 있는데 2분기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의 실적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5G 업체들의 반등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을 좀 정리해놨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쪽에 이런 수주가 계속 늘 거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지역에 투자가 늘면서 삼성 밴더들의 수혜가 상당히 크게 기대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여러분들 특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졸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 되게 집중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요. 자는 네. 것 같던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눈이 작아서 그렇지. 눈이 작아서 그런 들었습니다. 거예요? 네. 오해할 뻔했네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채팅방에서는 별점을 5개 줄 때가 됐는데, 주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갈 때가 됐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 분위기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저는 사실 굉장히 좋게 보는 섹터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이제 불이 붙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5G가 저도 많은 그래요. 분들이 지금 맞아요. 사실 고민되는 섹터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어서 맞아요. 그 부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기 차익 매물들이 빠르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상단에 뭐 저항선들이 나오면은 뭐 이평선이든 매물대든 전고점이든 이런 데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단에 닿았을 때 좀 빨리 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좀 단기로도 좋지만 중장기로 그냥 끌고 가도 좋을까요? 네. 종목 상담 나오신 거예요? 지금 본인 물려 계신 거. 본인 물려 계신 거. 네, 또 최근에 질문. 그 반등 예. 초기 국면에 차별화된 치세를 내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요. 근데 그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이유는 먼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분기 실적으로 어느 숫자가 확인되는 구간까지는 좀 더 기대감에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어느 정도 말씀하신 어느 매물대나 좀 이제 고점의 저항 구간에서는 일부 좀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제 분할 관점에서 일부 좀 차익도 해가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거 보여지고요. 올라왔어도 본전에는 못 도달했다. 약간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했지만 실적은 상당히 크게 이제 개선이 되고 성장하는 있으니까.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도 실적 계속 좋은데 안 가잖아요. 이렇게 꼭 아픈 얘기만 이렇게 아니, 톡 찔러서 반대 적으면서 의견을 또 말씀하시는데 얘기해야지. 제가 딱 말씀할 때 다 이렇게만 할 수는 일단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 이것도 약간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고전에 면치 못했어요. 거기에다 이제 투자도 어느 정도 지연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제 흐름 자체가 안 좋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5G 관련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안에서도 아까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둬서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향 비중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중요하네요. 말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향을 택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그 화웨이가 그 통신 장비 시장의 1위 업체였습니다. 근데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좀 제재를 하다 보니까 화웨이 점유율을 기존의 그 3위권, 4위권 업체들이 어느 정도 계속 좀 뺏어오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해 그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또 출장 가가지고 네. 5G 쪽에 이런 좀 뭔가 좀 영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버라이즌 쪽에 또 수주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뭐 그런 거 볼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다른 뭐 통신 그 업체양, 그 통신 장비 업체양 그 밴드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지 않을까 보여지고 특히 우리 통신 장비 업체들은 특히 삼성전자 쪽에 많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이제 안전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채팅창 5G로 대동단결인 듯 뭐 이런 얘기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의 별점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점 보여주실까요? 4개, 4개 반, 저는 5개. 예. 4개부터 들어볼까요? 하나가 얼마 전? 이건 사실 5개 줘도 되는데 중장기 관점이면 5개고요. 단기로는 저는 다음 주 초에 좀 올랐다가 좀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밀리지 싶어가지고 일단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조심하자는 관점에서 일단 하나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4개 반은요? 예, 일단 뭐 제가 제일 후한 줄 알았는데 오늘 좀 후하신 편이에요, 진짜로. 오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아니에요, 네. 5G 진짜. 원래 막 냉정하게 3개, 5개. 2개 이렇게 주신 분인데 제가 좀- 언제 2개를 네. 줬어요? 댓글창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니요. 여론조사 안 합니다, 네. 저는. 예. 일단 뭐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일단 5G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눌렸어요.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좀 많이 눌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갈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4월은 약간 종목별로 이렇게 좀 장세가 좀 바뀔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듣고 저는 이제 여기서 아마 5개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4개 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5개 드린 이유가 다음 주에 굳이 안 가더라도 한 달, 뭐 4월이나 종목 장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오르기는 오를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5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그럼 종목 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매출처가 크게 또 확대되고 있고요.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까지 5G 장비주들이 실적이 거의 다 안 좋았는데요.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상당히 크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종목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5G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자, 한 분은 금융을 말씀해 주셨고, 한 분은 수소를 말씀해 주셨고, 한 분은 마지막으로 또 5G를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한테 좀 매크로적인 질문 하나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사실은 이 섹터를 주셨잖아요. 근데 3월도 보셨다시피 결국 그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종목 바이 종목으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G 안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4월에도 특히나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 심화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지 한 분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황성수 매니저님이. 그럼 예스, 노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종목 장세 4월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 예스? 예, 전 예스. 이렇게 조용히 예스를 해요. 조심하게. 예스, 송유 매니저님 예스. 예스입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예스. 자, 그러면 저희가 드렸던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인지가 그 종목이 유망한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소, 박철수 매니저님의 수소 안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박철수 매니저의 수소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수소 섹터를 갖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상하 프로테크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소재 쪽에서는 상하 프로테크도 좋지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바로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진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인데 작년 이제 9월 달에 상장이 된 기업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수소 탱크와 모듈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와 같은 환경 사업부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사업과 환경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수소 사업부의 매출이 한 65% 되기 때문에 수소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이 수소 사업부의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를 이용한 타입 4의 이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글로벌 수소 연료 전기차 1위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1위가 어디였냐면 바로 우리나라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총 8,900대의 수소차를 판매하면서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거의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수소 연료 탱크를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진하이솔루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수소 연료 탱크 기존의 사업부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에도 또 수소 산업 사업 관련된 매출이 더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예수인데 사실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빠졌어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10월 달에 한번 1개월짜리 보호예수가 풀렸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3개월짜리, 그 다음에 3월 달 저번 달이죠. 3월 달에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1개월, 3개월,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장기 이평선을 좀 뚫으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 부담이 없고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역시나 실적과 안정적인 재무제표인데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같은 경우에 각각 매출액은 한 23%, 영업이익 한 10%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작고 유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가는요. 현재 44,000원에서 44,9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도 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55,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요 4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에서 박철수 매니저님이 이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종목 일진하이솔루스 가격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송유 매니저님한테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이지만 송유 매니저의 주거래 은행은 아닌 어떤 은행일까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종목 KB금융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댓글창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짐작하셨던 것 같은데 KB금융 같은 경우는요, 단연 금융 지주에 있어서는 대장주격입니다. 일단은 시총도 크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잠깐 표로 소개드렸지만은 작년 이제 단기
순이익을 보면요, 무려 4조 4천억 가량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감이 잘 안 오시죠. 2008년 KB금융이 출범 이후에 가장 최대치 실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장으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로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금융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보험 부문인데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KB손해보험 굉장히 좋은 실적 냈습니다. 작년 이제 당기순이익 보면요 3,086억 가량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84% 성장한 수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보험사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면치 못했는데 굉장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험 부문을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 금리 인상 기대감 계속해서 더해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 굉장히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 주주 환원 정책을 어느 회사가 가장 활발하게 펼치냐입니다. 앞전에는 약간 이제 실적 기반한 쪽으로 이제 많이 수급이 쏠렸는데 최근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KB금융이 단연 1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가격 전략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늘 종가 68,000원에 끝났는데 매수가 밴드는 68,000원부터 59,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약 한 10% 보도록 하겠습니다. 66,000원, 손절가는 5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금융 가격 전략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별점을 많이 줬는데 또 제가 요즘에 명반꿀이 아주 불타오르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5G 종목 바이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선정한 탑픽 종목은 RFHIC입니다. 네, RFHIC는 지라 갈륨을 이용한 그 전력 증폭기와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 그 지라 갈륨 트랜지스터는 그 5G 기술 장비에 사용되면서 그 실리콘 제품 대비 높은 효율과 열 전도율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소모가 작고 또 이제 크기가 작은 게 강점이고 고주파 대역에 또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고기사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 쪽에 이제 5G 장비 공급이 올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인 증가가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도나 영국 등으로 또 장비 공급 계획이 있고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은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외에도 에릭슨이나 노키아로의 매출처 확대도 좀 예상되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3에서 4GHz 대역에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고객사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다변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최악의 국면을 보낸 종목인데요. 근데 지난해 이제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는 지난 그 2018년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또 실적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는 지난 3월 중순을 저점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간에 순매수도 유입 중입니다.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8,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예. 안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 또 잘 가거든요. 반대로 가죠. 제가 찍은 거는 또 거래 정지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찍으면 어쨌든 간에 아무 의견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적으로. 별 5개가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 잘 전해드렸으니까 충분히 다 모멘텀이 있고 기대감이 형성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실제로 갈지 그 부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이제 세 분의 샵 2034 요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송유 매니저랑 박철수 매니저님은 잠시 후에 또 뵙기는 하겠지만 자, 황성수 매니저님부터 샵 2034 좀 전해드릴까요?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 그 노란토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 진행한 PPT 자료는 물론이고 예전에 그 5G 관련된 마인드맵 자료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 송유 매니저님은요?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창구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눈의 리오프닝 외쳤는데 드디어 오늘 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유망 섹터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샵 2034 송반장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네, 샵 2034 번호로 문자 샵 2034로 여러분들이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수소 관련된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또 대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보내시고 링크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박철수 매니저와 송유 매니저가 아주 타이트하게 딱 투자 포인트 잡아서 상담을 드리니까요. 선착순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는지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왜 매수하셨는지 어떤 고민인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요.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과는 구해줘 다음 주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